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지금 이번 대선이 황셰프는 상당히 괴이하다, 괴상하고 이상하다, 내지는 괴랄하다, 괴상하고 지랄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영어로 표현하면 약간 그로테스크하다, 이런 표현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상적이지 않고 이상한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요 근래만 해도 다스베이더, I am your father 이렇게 하는 그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복장을 한 사람이 김혜경이 맞느냐 아니냐고 더 팩트라는 언론과 이재명 측과 이렇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수행원인데 수행원이 왜 다스베이더 복장을 하고 한낮에 다니는지, 온 까만 모자에 커다란 까만 마스크에 까만 망토를 걸치고, 그 스타워즈 복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망토가 237만 원이다. 시비가 걸렸습니다. 역대 이런 일이 없었지요. 수행원이 왜 저러고 다닐까요? 그것도 참 괴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괴이한 것은 후보들만, 남자들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여자들이 또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다쳤어. 집에서 밤 12시 반에 다쳤어. 한 사람은 줄린가 뭔가의 시비 등 논란 때문에 후보 부인들이 다 탈락하고 후보끼리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얼마 전에 윤석열을 만났을 때 둘이서 매주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한 게 마누라들은 놔두고 둘이만 1대1로 뛰자라고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냥 사나이답게 마누라들은 다 집에 묶어놓고 그냥 우리 둘만 다니자, 이렇게 말한 거라든지, 아니면 둘이 다 하도 입만 열었다 하면 실수를 하니까 말 실수한 것 가지고는 서로 공격을 하지 말자, 이럴라 한 것인지 저는 그것이 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안 보인다. 그리고 경선이 끝났는데, 보통 여당의 경선이나 야당의 경선은 너무 처음부터 이번에 못 이긴다는 것은 한국의 대선에서 2007년 정동영 정도밖에 없었고, 그 외에 나머지 대선은 해봐야 안다 하고 끝까지 쪼리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고, 때로는 진 사람한테 카메라가 다 몰려들고 이긴 사람이 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죠. 2022년에 박근혜가 될 때는 그날 아침부터, 며칠 전부터 문재인이 됐다고 소문이 나면서 그날 오후에 접어들면서 문재인이 크게 이겼다고 소문이 나며 카메라가 전부 민주당사 앞에 가 있고, 당시 박근혜의 새누리당입니까? 그 당 앞에는 카메라가 거의 없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출구 조사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박이 조금 이겼다고 하면서 카메라가 다 옮겨왔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딱 시작이 되면 이 경선에서 진 사람들은 전부 다 대선 후보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열심히 돕겠습니다 하지, 거기에 나 너 못 도와, 너 된데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저기에 이낙엽이는 이재명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 소송까지 지금 내고, 지지자들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왜 결선 투표를 안 하느냐? 표 계산이 잘못됐고 당과 청와대에서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어요. 아직도 그 캠프에는 이낙엽이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거리를 두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쪽도 봐도 윤석열이 경선에 이겼는데 홍준표는 무슨 청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무슨 나는 네 선거에 개입 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선대위원장을 한이 많이를 가지고 시끄러운 김종인이나 당대표 이준석이는 흔쾌히 돕기보다 당권을, 즉 당에 관련된 주요한 권한을 김종인에게 넘겨줘라고, 김종인은 나한테 다 갖고 오라고 지금 뻗대기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후보가 찾아다니면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해괴한 일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줄을 쫙 서면 후보가 네가 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후보가 찾아다니면서 특정인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주십시오 하고 당대표라는 아는 그 사람이 아니면 선거 못 이긴다고 바람을 잡고 있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거의 똥값이 되어가고 있다. 왜 이럴까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쪽에서 보면 그렇게 막 온 사방의 유튜버와 인터넷 사이트에 접대원 줄리 해가지고 김건희, 윤석열 부인을 향해서 공격을 했지요. 그래서 뭐 나이트 클럽 이름부터 뭐 접대원 번호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디테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접대원 줄리를 떠들더니만 홍길동 서점 옆에 백화를 딱 그려두더만 그 백화 지우고 난 뒤부터 접대원 줄리 소리가 갑자기 쑥 사라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접대원 줄리는 왜 홍길동 서점에 백화 지워짐과 동시에 사라졌을까? 이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도 접대원 줄리처럼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확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엊그제 대장동은 다 저쪽 사람들이 저지른 거야. 윤석열이 조사하고 국민의힘 조사하고 50억 클럽 조사해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검찰이 빨리 수사 안 한다고 쪽지고 특검하자고 지금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할까요? 자, 이재명은 이제 특검이 돼봤자 시기상으로 대선 전에 특검 수사 받을 일이 없다는 걸 자신하고 검찰은 뭐라 하든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이요. 자, 그리고 보통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 뭐 BBK나 서초동에 있는 땅이나 뭐 다스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누구 거냐 하는데 이번에는 또 그게 아니라 후보는 돈이 없고 후보 부인의 무슨 도이치모터스 주식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역대 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역대 대선에서 후보 부인의 주식 투기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대선 석 달 며칠 남았는데 문제 삼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것도 매우 이상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번 대선은 점 후보입니다. 양쪽 다 점에 관계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점을 뺀 후보다 아니다라고 논란이 생기고 있고 한 사람은 점을 보고 손바닥에 왕을 새겼다. 두 개 다 어쨌든 점 이렇게 점 후보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정말 희한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대선판이 점 뺀 거하고 점 보고 손에다가 왕자 새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참으로 희한해요. 왕.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선 후보한테 5.18 정신을 갖다가 헌법 전문에 반영하라. 대선 후보의 전두환 발언 5.18을 폄훼했다. 공격하고. 그 다음에 사과했는데 또 개 사과가 등장했어요. 개한테 사과를 주는 장면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사과하라. 너 마누라가 그런 것이지.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후보가 되기 직전에 코너로 몰아넣고 후보가 된 이후에 광주로 가겠다라는 발언을 이끌어내고 후보가 되자마자 광주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스스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전례가 있습니까? 보통 이 보수 정당의 후보는 사실 호남을 구색 갖추기 용어로 하지 마음으로는 포기하죠. 왜? 죽도록 해봤자 12%고 안 나와봤자 8%고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율을 다 맞추다가는 사실 사람 쏙 터져 죽으니까 적당히 기분 나쁘지 않게 관리하면서 그 시간에 딴 쪽을 관리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지금 호남에 코가 끼어서 끌려다니는 보수 후보를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작 한 38밖에 안 된 젊은 남자애가 결혼도 안 한 애가 코인을 통해서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차 산 애가 야당의 당 대표를 해서 대선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도 희한하고 그 아가 자기 할아버지 뻘인 김종인과 교감을 갖추면서 윤석열을 포위해 가고 있는 것도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아가 비단 주머니를 운운하면서 지가 비단 주머니가 3개 있는데 윤석열이한테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첫 번 비단 주머니에는 킹크랩
잡는 뭐 크리켄이 있다. 두 번째 비단 주머니에는 AI 윤석열이 있다라는 보통 사람으로는 저게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나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사실상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어가면서 선거 지금 초반에 20대 빵까지 벌어졌어요. 20개 여론조사에서 전부 다 이겼다. 가면 갈수록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양상원에서 이재명이 지금 선거운동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대장동 때문입니다. 대장동이 없었더라면요, 지금 대선 양상이 문 정권이 아무리 죽을 썼어도 문이 윤을 좀 조지고 여론 조작을 하고 이러면 비슷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야권이 좀 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장동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대장동 사태를 터뜨린 장본이 누구냐? 여권의 이 경선 후보 측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 이 대장동 사태를 문제 제기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대장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치명적으로 지금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어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쯤 되면 문이 이재명을 보고 당신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제 당신이 책임을 져라. 나는 당신을 안고 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깨문들이 지금까지 이재명을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대깨문과 호남이 달라붙어서 이재명을 패고 그래서 문은 모른 척하고 있고 사실상으로 후보 교체라는 게 대세가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제정책이고 부동산 정책이고 다 틀려먹었다. 소주성이고 다 틀려먹었다. 그래서 내 지지가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고 청와대가 그냥 뒤에서 시부랑거리고 있는 희한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청와대에 뭘 먹여놨길래 저렇게 청와대가 이재명에게 끌려다니고 있느냐. 이것도 정말 괴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들이 참 입을 열 때마다 사고를 쳐요. 보통 대선에 나선 정도가 되면 입에서 좀 감동적이거나 거짓말이라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데 은식점 허가 총량제에 식당하는 사람을 불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 끄는 데라고 이 웹툰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부산 재미없잖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개 사과를 하고 주 120시간 일을 언급하고 아프리카 손발 노동을 말해요. 그래서 둘이가 말을 했다 하면 이 성공적인 말이 되기보다는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높은 말들을 하고 있어서 캠프가 후보한테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말라고. 대선 후보는 가는 데마다 떠들어야 되는데 입을 떠들고 악수나 하고 다니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이한 사태가 벌어지는 희한한 대선에서 하나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후보는 하나도 없다. 황세표가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혹 전뺀자와 전본자를 뽑아야 하는 국민이 불쌍합니다. 불쌍해.